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일주일 만에 첫 방문하는 외부기관으로 한국거래소를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젠 한국 주식시장을 투자할 만한 곳으로 바꿔야 한다며 배당 촉진을 위한 제도 개편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불공정 거래나 주가 조작 같은 행위부터 막겠다며 이재명 정부에선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8일 차에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만나 묻고 답하는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긴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첫 방문 외부기관으로 부정거래와 싸우는 최전선 부서를 고른 건데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시장의 투명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선 통정매매 등 불법적인 행위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과징금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를 거론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누구나 자유롭고 활발하게 투자하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결국 자신의 공약인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주식 거래를 멈췄다는 의미로 자신을 휴면개미라고 소개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어야 기업들 자금 조달이 쉬워져 경제가 선순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게 이런 부동산 내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기업이 배당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이전부터 먹사니즘 등 실용주의에 방점을 찍어온 이 대통령이 취임 초반 이른바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주식시장을 공개 방문하며 침체된 투자 심리 회복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수 경기 회복 등을 위한 민생 회복 지원금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 25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걸 기본 방침으로 검토 중인데요. 다만 2차 지급부터는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벼랑에 놓인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긴급 구호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겐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취임 이후 세수 여건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당 내에서조차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당초 공약대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2차 지급부터는 좀 더 필요한 대상을 줄여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과 시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민생이 많이 안 좋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그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그 덕에 이제 더 어려워졌고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확산으로 소비가 침체됐을 당시 지역화폐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골목 상권이 살아난 사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특정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떤 데서 소비를 하라 이제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명확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60일간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세우게 되는데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암살하기 위해 미국 사람에게 총을 보내달라고 했다. 한 극우 유튜버가 방송이 켜진 줄 모르고 당당하게 털어놓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암살 첩보 때문에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방탄유리를 주위에 두르고 유세에 나서야 했죠. 당시 이 유튜버의 계획을 경찰 정보관이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도 경찰은 아무 조치도 대응도 하지 않았고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극우 단체들의 집회가 열린 지난 7일 오후. 무대 뒤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선 전에 이 죽일라면 지금 죽여야 된다. 부정선거를 반드시 된다. 미국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총 보내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암살하기 위해 총기를 실제 밀반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총은 보내줄 수 있는데 대표님은 진짜로 그걸 할 사람이기 때문에 못 보내준다. 테러 계획을 거리에서 당당하게 털어놓으며 아쉽다는 듯한 발언도 거듭 반복합니다. 지금은 아마 경호가 붙어가지고 못한다니까요. 못해. 그때 그 대선 그때 했어야 되는 거지.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온 김모 씨로 문제의 발언은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의 현장 대응도 안일해 보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과거 암살 시도 계획을 아무렇지 않은 듯 옆에서 듣던 남성은 집회 관리를 위해 현장에 나온 서울경찰청 소속 정보관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발언 내내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암살 첩보가 있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당시 이 후보는 이 때문에 방탄복을 입고 방탄유리 안에서 유세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방송을 본 다른 유튜버의 신고로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통령 경호처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에 대해 집회 상황과 계획을 살피던 중 갑자기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하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온 걸 확인하고 IP 주소 등을 토대로 작성자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경찰의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해드렸었죠. 대통령 경호처도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영부인으로서 별도 행사를 할 때 비밀 유지가 필요해 비화폰을 지급했다는 건데요. 이재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호처는 최근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한 적 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을 못합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걸 확인을 못한다 그러고. 하지만 경찰이 12.3 내란 수사를 위해 확보한 경호처 서버 기록과 불출 대장에서 김 여사의 비화폰 사용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경호처도 처음으로 MBC 취재진의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 별도 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해서 비화폰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대 대통령 부인들과 김혜경 여사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됐는지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 고위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영부인에게 비화폰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호처는 내란 비선인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까지 12.3 계엄 직전 비화폰을 지급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차장 비서관 이름으로 지급된 비화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통해 노 씨에게 넘어갔고 반납 과정에서 노 씨의 사용 기록은 삭제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비화폰이 이처럼 임의적이고 허술하게 관리된 건 사실상 명확한 지급 규정이 없어서입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정보보안지침이 거의 유일한데 각급 기관회장은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 휴대폰, 이른바 안보폰, 즉 비화폰이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 비화폰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사실상 규정이 없는 겁니다.
다만 주요 보직자의 사용을 전제로 해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나 노상원 씨가 비화폰을 사용한 건 지침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경호처는 보안상 밝히기 어렵지만 지침을 근거로 한 내부 규정이 또 있다면서도 관련 규정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수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고에서 돈을 빼돌린 직원은 진짜 돈 뒤에 가짜 5만 원권을 채워 넣으며 감시를 피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현금 금고에 수억 원의 가짜 현금이 쌓여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창구에서 고객의 예금, 입출금 등을 담당해온 30대 직원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현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새마을금고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금고에 쌓인 돈다발을 가짜 돈으로 바꿔치기 해놓으며 감시를 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돈다발의 맨 앞과 뒤에는 진짜 5만 원권을 쌓아두고 현금 다발 사이에 낀 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가짜 5만 원권으로 바꿔치기 하는 식입니다. 새마을금고 내부 통제 시스템에 적발되면서 직원의 횡령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이상 징후를 발견한 새마을금고 측은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해당 직원이 횡령한 현금 규모는 수억 원대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8월에도 부당대출을 받아 징계를 받은 적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정확한 횡령 금액과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해 10월 현금 횡령 사고를 막겠다며 모든 지점이 한 달에 2차례 이상 불시에 현금 보관 금고를 점검하도록 했지만 내부 감시 통제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럼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업무적 절차나 시스템은 기존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죠. 해당 금고 이사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얘기가 없다며 횡령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